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제 사견이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그냥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학 공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면 수학 공부를 크게 나누자면 먼저 이제 개념 공부와 그리고 문제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 방향성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할 때 결국은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념도 마찬가지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개념을 공부할 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진짜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개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대부분 이 방향이었는데 그냥 개념서를 핀 다음에 공식을 그대로 외우는 거죠. 공식 외우기. 네. 그러면 문제풀이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는 노력,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풀이를 이 공식을 외운 학생이 문제를 풀려면 방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대로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개념서를 펴도 공식부터 외우고 문제풀이를 봐도 공식부터 적용을 하고 본인이 아는 공식이 없다면 문제풀이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최근 수능이나 뭐 그런 교과서의 이제 목적이 이런 공식의 적용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수열이나 미적분과 같이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과목 단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공식을 전혀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정확하게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학생만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로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열인데요. 먼저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열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설명을 좀 뭐 몇 분만 따라오시면 아마 제가 오늘은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등차 수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등차 수열만 하냐, 뭐 다른 뭐 미적분이나 뭐 그런 뭐 확률 통계나 뭐 이런 개념을 쓸 수는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저는 일단 좀 개괄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먼저 수열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야겠죠. 정의. 등차 수열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무엇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인 건데, 등 제가 조금 풀어보면요. 동등한 할 때 등, 차,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수의 열, 나열이다. 어떻게 보면 요새 줄임말과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 같죠. 뭐 한자 기반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줄임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동등한 수의 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차이는 1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시도 등차 수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했느냐, 첫 번째 있는 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첫 번째 있는 숫자를 이렇게 A라고 하고 밑에다가 1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숫자를
A2라고 붙여주고 세 번째 있는 숫자를 A3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차이들 있죠. 요 차이들을 공차, 그러니까 이 차이에 동등하게 들어가는 숫자라고 하고 얘를 보통 D라고 씁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1에서 즉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하니까 두 번째 항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는 두 번 더하니까 세 번째 항이 되었죠. 그럼 이거를 말로 풀어보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더했다. 그럼 여기로 가면 네 번째는 A4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세 번 더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여기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하나씩 손으로 쓰면서 이걸 수동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숫자 1, 2, 3, 4, 5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하나씩 쓰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규칙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항은 한 번 더 했죠. 왜냐면 1에서 한 번 증가했으니까.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 했죠. 1에서 두 번 증가했으니까.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 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항보다 한 번 적은 숫자의 공차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n번째 있는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나보다 한 번 작은 숫자만큼의 공차를 곱한 거다. 그래서 얘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등차 수열을 정의하고 나니까 이 일반항이라는 개념이 정의에서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죠. 그리고 이 표현식에 다른 표현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서 이 숫자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1, 2, 3, 4, 5. 그래서 지금은 뭘 해볼 거냐면 이 숫자의 합을 구할 건데요. 그럼 이 합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더하면 3이고, 이렇게 더하면 6이고,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면 15니까 이거 15구나 라고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수학적으로 얘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요거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으로 배우면 sum n번째까지의 sum은 2분의 2a1 더하기 n-1d 곱하기 n.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a1n 더하기 2분의 d n 곱하기 n-1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식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외운다? 사실 저도 이거 못 외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외우고 쓴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서 여기에 대한 계산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방식을 이 위에 1, 2, 3, 4, 5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죠. 항상 얘를 첫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 항을 첫째 항 밑에 쓰고 그 전 항을 이 밑에다가 쓰고 여기다가 쓰고 이렇게 반대로 수열을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5를 넣고 A4를 넣고 A3을 넣고 A2를 넣고 A1을 넣고, 즉 여기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의 합이 S5가 될 거고 이거의 합이 S5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S5가 두 개가 됐죠. 그럼 요건 뭐죠? 요거는 6이죠. 그럼 요거는 얘도 6이죠. 얘도 6이거든요. 얘도 6이에요. 그리고 얘도 6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은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같을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 근데 요 숫자가 뭐랑 같았냐? 요거랑 같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항과 그리고 네 번째 항의 합은 1 더하기 3t가 되겠죠. 즉 공차가 여기로 갈 때는 하나 증가하고 하나 감소할 때는 하나씩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은 어떤 수열에 대해서도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곱해서 그게 이 항의 개수만큼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S5는 2분의 6 곱하기 5가 됩니다. 지금 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 SN으로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N은 A1부터 A2, AN-1 더하기 AN. 그리고 이 영상을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쓰면서 이 숫자를 하나씩 보시면 무조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SN을 하나 더 써볼게요. 그리고 이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AN 더하기 AN-1 쭉 와서 그럼 A2 더하기 A1이 되겠죠. 그럼 요 두 개의 합이 요 두 개의 합과 같고, 왜냐하면 여기는 D가 증가하고 여기는 D가 빠지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의 합과 합이 계속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N을 두 번을 더하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의 개수가 n개인 거죠. 그러면 얘의 일반항을 바꿔보면 A1 더하기 n-1 d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2a1 더하기 n-1 d에 곱하기 n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죠? 아까 처음에 봤었던 공식이죠. 근데 이 공식을 그대로 외운 사람과 이런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풀거나 수요를 볼 때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걸 좀 다시 바꿔볼게요. 이 A1 더하기 AN 곱하기 N,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평균, 즉 첫 항과 끝 항의 평균 곱하기 n 곱하기 개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등차 수열의 합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첫 항과 끝 항의 평균 곱하기 개수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 얼마나 더 문제를 간편하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드는 예는 계속 쓰고 있었던 1, 2, 3, 4, 5가 좋겠죠. 그러면 이거의 합이 무엇이냐, S5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 두 개 평균이 몇이죠? 3 곱하기 5.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쉬우니까 좀 발전을 한번 해볼게요. 5, 6, 7, 8, 9. 네. 요 다섯 개의 합이 무엇이냐? 요거 평균이 뭐죠? 평균 이거 두 개 합의 반이니까 14의 나누기 2라고 봐도 되고, 홀수계니까 중간에 있는 게 평균이죠. 7 곱하기 5. 실제로 더하면 11, 18, 26, 35가 되거든요. 7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확장을 해서 10, 11, 12, 13, 14, 15. 이제 이건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이 없죠. 요거 두 개 평균, 요거 두 개 평균, 요거 두 개 평균인데 보면 2분의 25죠. 2분의 25 곱하기 총 몇 개죠? 6개. 따라서 7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또 좀 쉽다 그러면 더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 그 다음에 등차가 1이어서 좀 쉬웠죠. 그러면 17, 20, 23, 26, 29 이렇게 다섯 개는 너무 쉽다면
쭉 가서 317까지. 네. 요거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손으로는 더 이상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썼던 걸 써야겠죠. 요 두 개 평균이 몇이냐, 2분의 334 곱하기, 자 이제 진짜 문제가 남았는데 몇 개,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요것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개수 세기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3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3 곱하기 1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까지 3 곱하기 100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14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얘는 14 더하기 3 곱하기 101이구나. 그러면 3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가서 101. 그러니까 얘는 101개가 되는 거죠. 보통은 이걸 암산으로 하는데, 그러면 167 곱하기 101.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공식이랑 별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공식으로 한번 풀어 보실래요? 첫 번째로 A1이 17이라는 걸 찾고, 두 번째로 D가 3이라는 걸 찾고, 그리고 세 번째로 N이 몇인지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 N이 몇인지를 찾으면 여기서 또 똑같이 얘가 첫 번째 1, 얘가 101번째, 그러니까 얘가 101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SN은 2분의 2 A1 더하기 N-1 곱하기 D 곱하기 101. 결론적으로는 같은 값이지만 이 문제를 해석하거나 이해하는데 불필요한 계산들과 식이 많이 들어가죠. 의미는 그냥 평균 곱하기 개수가 끝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 식을 내가 체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사실 이 식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요 SN이라는 이 식, 복잡해 보이는 이 식 자체가 그냥 평균 곱하기 개수일 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